밝혔습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챗 GPT 따라잡기에 나선 구글이 유튜브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닐 모한 유튜브 신임 최고 경영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앞으로 몇 달 내에 AI 생성 기능을 통해 동영상에서 가상으로 옷을 갈아입거나 SF 같은 배경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7.3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98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독점했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로 반도체 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본산 반도체 가격을 통제하고 외국산 반도체 의무 사용 비율을 강제하는 등 지금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협정이었지만은 일본 정부는 받아들였고 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37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이 이번엔 한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이 많이 날 경우 미국 정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엔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하라는 요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생산하는 반도체는 전체 생산량의 40%가 넘고 그간 투자한 돈만 55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치명타를 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때 우리 정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반도체 협상을 두고도 정부의 정책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를 개별 기업들이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힘이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망한 이유도 다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본격 이제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 이 한국의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이 폐단을 없앨 수 있을지 오늘 그래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경실련에서 부동산 정책 그 개혁본부장 하실 때 그때 제가 시사기획 창역에 있을 때 많이 도움받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예, 지금 공기업 사장이 된 지 1년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네. 지난 1년 100일 동안 20년간 준비했던 정책을 마음껏 펼치고 있고 한 1년간의 이 성과 등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종종 좀 뵀으면 좋겠고, 먼저 요즘 화제가 그 토지 임대부 주택, 이른바 그 반값 아파트 고덕 강일지구에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특별 공급 분양 이제 청약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박을 쳤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주택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간단하게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사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샀는데 그렇지. 아파트 분양하러 가서 보면 토지밖에 없는데 토지 플러스 건물을 끼워 팔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를 하고 있고 건물만
그 분양을 하는 그것도 90%가 다 지어지면 분양하는 후분양제 방식으로 건물을 공급하는데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기다리시기가 지루하실 테니까 토지가 확보된 데는 미리 예약을 받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물만 소유를 해도 충분히 재산권과 저걸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내가 가지면 그 건물을 40년 플러스 40년에서 80년 사용할 수 있고 80년 동안 거기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 여의도에 보면 IFC 빌딩이라고 있는데 토지는 서울시 거고 건물만 지어서 그 사용권을 주는 그런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고 맨하탄에 가면 그 그라운드 제로 그 원월드 센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건물만 민간이나 개인이 사용하게 해서 그 사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그 내 집은 내 집이야. 그런데 등기를 떼어보면은 건물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홍사원으로 돼 있고 땅은 서울시 SH공사 땅이 땅으로 돼 있다 이거죠. 반만 그러니까 내 집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에 건물 소유권만 그렇죠? 그 개인이 갖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걸 하시려는 거예요? 우선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면 토지 가격이 7억인데 7억짜리는 살 필요가 없고 건물 3억만 사서 건물 3억만 사도 그 토지를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아파트를 사서 토지까지 산다고 해도 7억 주고 산 토지에다가 내가 내 멋대로 나무를 심거나 풀 한 포기 심을 수가 없는데 그 비싼 토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건물만 사도 충분히 내가 80년 동안 거의 평생 자기 소유로 살 수 있는데 굳이 토지를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아니, 80년 동안 그 아파트가 재건축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짓는 거는 과거에 짓는 것들은 3, 40년만 되면 재건축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뭐 저 밖에 20년만 해도 지금 재건축 할 수 있게 바꾼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짓는 거는 100년 이상, 100년 넘게 써도 얼마든지 이 철거나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튼튼하게? 그런 고품격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은 100년 동안 지을 수 있게끔 유럽처럼 그러니까 100년, 200년 견딜 수 있게끔 튼튼하게 짓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뭐 해서 다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 강동구 이제 고덕동에 들어서는 첫 번째 저 SH 지금 김 사장님이 처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특별 공급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이게 경쟁률이 33대 1이 그렇게 많이 몰렸다면서요. 지금 뭐 아파트를 일반적으로 민간이 분양하면 분양이 안 되고 이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에서 분양을 계획했다가 다 1년 뒤로 미룰 정도로 분양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우리 SH가 공급하는 이 아파트는 33대 1이 평균이고 왜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청년들용은 118대 1 이 정도로 청약자가 많았던 거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사장이 돼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는 원가가 건축비가 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SH가 지난 10년 동안 강남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건축비는 2억이고 토지비는 1억이 들어가서 실제 들어간 원가는 3억인데 그걸 4억에서 4억 5천에 분양해서 25%에서 30% 이상 이익을 벌어왔습니다. 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짓는 데는 건축비가 아무리 많이 투입해도 한 3, 40년 수명의 아파트를 지으면 2억이면 충분히 집니다. 하는 걸 제가 6번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의 60개 단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있는 강서구 예.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진 실제 원가를 전부 공개했습니다. 분양 원가 예. 공개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남겨먹더라. 많이 남겼다. 우리가 예. 그동안 많이 남겼습니다. SH가. 예. 앞으로는 예. 그러니까 바가지 씌웠다는 거군요. 3억밖에 그러니까. 안 들었는데 4억 5천에 분양을 해서 남겼습니다 하고 양심 고백을 했고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성남 대장동 같은 데는 예. 서울보다도 위치가 안 좋은데 8억씩 분양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경기도에 가면 거기가 뭐 민간 분양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것도 성남도시공사가 택지를 수용해서 개발한 건데 동탄 같은 데도 그렇고 의왕 같은 데도 또는 과천지시청부 타운 같은 데 가면 한 25평 아파트를 11억. 그다음에 시흥광명에 작년에 LH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땅을 수용하는 가격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LH 직원이 땅을 살 정도로 땅값이 저렴한데 그런데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8, 9억씩에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서구에 우리 SH가 지은 아파트 25평은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30%에서 40% 남겼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익을 더 투자해서 이번에 우리가 고덕강일에 짓는 아파트는 25평을 3억 5천에 분양하는데 이 아파트는 지금 최근에 건축 자재비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더라도 한 2억 5천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콘크리트 뼈대부터 지금 사용하는 콘크리트보다 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외벽이나 내부 마감재의 품질을 높여서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그런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짓는 과정을 이 분양받은 분들이 원하면 다 보게. 생중계로 다 볼 수 있게 이 짓는 과정도 공개하겠습니다. 라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33대 1 막 이렇게 그 경쟁률 높았던 게 25평 그러니까 59제곱미터가 한 3억 5천 정도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싸니까 했다 이거죠. 싸다고 판단하셨겠죠. 아니 싸다보다도 서울에 과연 굉장히 싼 편이죠. 25평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가 3억 5천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하셨겠죠. 그 고덕동에 인근에 그 비슷한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가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한 8억 정도 하는 걸로. 그럼 반값도 안 되네. 네, 그렇죠. 건물만 우리가 분양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료가 월 40만 원 부담이 되는데 그 토지 임대료 40만 원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한 1억 3, 4천 정도 되는 보증금을 우리한테 맡기면 매달 내는 토지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도록 우리가 지금 제도를 설계하고 있고 국토부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은 이제 분양가로다가 내가 내야 되고 건물값으로 매달 이제 토지는 내 게 아니니까 그건 40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아니 80년 동안을 이제 살 수 있게끔 최장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번에 지금 아파트 분양 시장이나 이런 게 완전히 냉각돼 있었는데 저 정도면 굉장히 가격이 싸다. 주변에 8억인데 여기는 일단 들어가는 돈이 3억 5천이면 된다. 매달 물론 40만 원씩 내야 되지만 그거는 뭐 임대 비용이니까 충분히 장점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는 그 광고비를 별도로 설정을 안 해서 사실 큰 돈을 들여서 광고는 하지 못하는데 홍보실 직원이라든지 또는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양부 직원이라든지 뭐 나서서 굉장히 많은 카드 뉴스나 SNS 등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떤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많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억 5천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아파트가 8억짜리 민간 분양 아파트하고 그 비싼 데로 들어가는 거는 거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단 국민들의 인식이
공공이 짓는 아파트는 후지다. 네.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짓지 않는다는 걸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 임대 아파트도 타워팰리스처럼 좀 고급스럽게 잘 지어라.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거에 걸맞도록 우리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취재했었는데 아까 맨하탄에 배터리 파크라고 신도시 있거든요. 그 구도 매립해서 지금 거기 최고급 맨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뉴욕시 거야. 건물만 다 그 개인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값 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반값 아파트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거기는 땅은 내 게 아닌데 건물만 아파트 건물만 내 소유인데 그거는 들어가봤자 이게 내 재산이 아니다. 이거 시세 차익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왜냐 땅 시세 차익이라는 건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남구 자곡동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2010년에 강남구 자곡동에 LH 브리질이라는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30평짜리를 2억 2천에 분양을 했고 그 아파트가 지금 30평짜리 2억 2천짜리가 지금 10여 년 흐른 현재 한동안 2억 2천짜리 아파트가 5억 6억 하다가 지난 5년 동안 그게 13억으로 뛰어서 약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이미 공급이 돼 있고 또 많은 사례를 드는데 이 강변에 가면 중산 아파트라고 여기 용산에 있어요. 이천동에 가면 그 아파트가 한 20평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는 중산층 시범 아파트라는 겁니다. 중산층에게 시범 아파트로 20평짜리를 한 200~300만 원의 건물을 분양해 줬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한 9억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한다는 기대감에. 그러니까 건물은 50년 돼서 낡아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곧 소멸되지만 지상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 재건축을 해서 그 더 이 가치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9억인 거죠.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김 사장님이 추진하시는 고덕동에 있는 그 토지 임대부 주택도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그럼 그걸 왜 합니까? 왜 하냐? 원래 김 사장님이 그거 하시는 거는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 분양을 하는 것도 그동안 계속 시세 차익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건물만 분양하면 상대적으로 시세 차익이 줄겠죠. 원래는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없어야 되는 건 없는 거죠. 어떻게 한 50년 전에 200~300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가 50년이 흘러도 계속 시세 차익이 없을 수는 없는 거고 시세 차익은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 정도에 항상 시세 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물가 상승 정도는 또 하나는 시세 차익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처럼 한 20~30회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만 하면 한 달 후에 집값이 폭등하게 하지 않으면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그걸 분양받은 시민이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세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부와 정치권의 그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아니 그러면은 지방 공기업 사장이 이 국회를 대신하고 무슨 정치권을 대신해서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만능은 아니죠. 아니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원래 예전에 김 사장님 경실련에 계실 때부터 원래 시세 차익이라는 건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물은 그야말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중고차가 계속 가격이 해마다 떨어지는 것처럼 감가상각이 되는 것처럼 시세 차익이라는 건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을 염두에 둔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면은 부동산이 시세 불로소득을 발생시킬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원천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까지 다 파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아니 발생한다면서요 지금. 예? 발생하기를 지금 시세 차익이 발생한다면서요 그러면. 모르죠. 그거는 주택정책을 잘해서 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아파트 값이 SH에서 추진하는 이 반값 아파트의 목적이 그러니까 싼 값에 그냥 아파트를 공급해서 일반처럼 그야말로 이 자산 가치를 높여주겠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죠. 서울에는 지금도 그 1,000만 명이 살고 있다면 주택이 400만 개고 400만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내 이름으로 집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에게도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만 하면 무조건 시세 차익이 생긴다. 불과 한 1, 2년 전에 경기도에 아파트를 10억씩 분양받은 사람이 지금 시세 차익이 생깁니까? 지금은 오히려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도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죠. 10억이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걸 미리 예단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게 마치 아주 나쁜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폄하시키거나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어제도 어떤 한 언론사의 기자가 그런 유형의 기사를 썼는데 어떤 정책이든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건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세상에 어떤 물건이 어떤 주식이 어떤 상품이 변동이 하나도 없이 집 가격이 그대로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토지임대부 주택의 그 효과나 장점 이런 원칙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잘못 아신 거라고 나는 판단되는 게 지금 중국 같은 데는 다 토지임대부인데 상해 시내에 있는 아파트와 저 외곽에 있는 아파트와 아까 예를 들면 미국에도 토지임대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파크 맨하탄 안에 있는 것과 저 지방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 위치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은 건물만 거래를 하더라도 당연히 시세 차익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그건 내가 보기에 어떤 정책으로든 어떤 아니 지역적인 차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야말로 같은 토지임대부 주택이라 하더라도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토지임대부 주택 건물 가격과 다른 외곽에 있는 변두리에 있는 건물 가격이 같을 수는 없죠. 건물 짓는 값은 같은데 그렇지.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짓는 값이 같더라도 판매한 값이 같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게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면 그건 잘못하신 거라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이것 때문에 이거로 시간이 오래 갈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3억 5천만 원에 이걸 분양을 받았다 하면은 10년 뒤에 당연히 건물만 내 거니까는 자동차가 중고차 값이 계속 해가 갈수록 떨어지듯이 3억 5천이 계속 싼 값에 분양받았으니까 이듬해는 3억 4천 10년 뒤에는 뭐 3억 점점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떨어지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게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지면 3억 5천이지만 3년 후에 지면 짓는 값이 그 옆에다 똑같이 져도 4억이 될 수 있고 또 3년 후에 그 옆에다 지면 물가 상승이 돼서 또 5억이 될 수도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니까 그래서 이 건축하는 원가가 다르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짓기만 하면 그 다음 해부터 가치가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논리죠. 아니 짓는 값이 다른데 물가가 요즘처럼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건축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서 더 원가가 더 투입됐는데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78년에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1,0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흘렀는데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30평짜리 아파트를 지려면 1,000만 원에 질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럼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5억이 됐어. 근데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삼각돼서 지금 100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논리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거 갖고 시간을 물어볼 게 많은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예전에 경칠련에 계실 때 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그거는 제가 잘못한 제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잘못 이해하신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럼 적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강덕구 고덕동의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만약 분양을 받았다 하면은 나중에 팔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현재 법으로는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에는 LH에만 되팔 수 있게 SH가 분양을 해도 환매 조건을 걸었군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 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고 곧 통과가 될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3년까지 이상 지나서 판매를 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고 시세 차익의 70%. 그다음에 10년이 넘으면 30%로 깎이는 거네 그러면은요. 그렇죠. 10년이 넘으면 이제 자기가 다 가져갈 수 있고 하는 정도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끼리 이렇게 팔 수는 아직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뭐 저지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팔 수가 없죠. 이미 저진 거 10년 전에 분양한 거는 거래가 되는데 지금 예약한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집이 80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튼튼하게 지으니까. 그러면은 8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아파트가 낡아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때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아까 예를 든 용산에 그런 오래된 아파트도 붕괴 위험이 생기거나 하면 어차피 재건축을 누군가 허용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지상권 건물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합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건축합시다 하면 건물은 자기들 거니까 그분들이 철거하지 않는 한 그건 안 없어지니까 낡았더라도 사람이 안 살더라도 그죠? 땅만 우리 SH 거지 건물은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물 소유주들끼리 힘을 모아서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토지임대부 주택이 이게 처음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용산에도 하나 있고 그건 워낙 오래전에 생긴 거고 이명박 그 정부 당시에 이제 강남에 이제 강남 브리지라는 데가 생겼어요. 거기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 20, 30년 뒤에 아니면 3, 40년 뒤에 재건축 이슈가 생길 텐데 그때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기도 취재 가보면 그 집주인들이 절대 여기가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는 걸 절대 취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토지가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나중에 이게 당장의 집값에도 문제가 생기고 재건축할 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다 그게 토지임대부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취재를 못하게 한다고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든지 그분들끼리 그때 이제 50년 후에 낡아서 그때도 누군가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재건축을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하고. 아니 보십시오. 강남 브리지를 그때 싸게 굉장히 반의 반값으로 분양했잖아요. 그래 그 분양한 거는 이거는 건물만 들어와서 편하게 사십시오.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다시 LH가 환수해 가겠습니다라는 양쪽의 합의가 된 거잖아요. 아니죠. 그건 환수해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 바로 옆에는 토지까지 끼워서 판 아파트가 있고 이게 이제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그때 뭐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까지 분양하면 이게 3억이었고 그러니까 토지까지 분양하면 그 옆에 있는 브리지는 건물만 분양을 해서 2억에 분양을 한 겁니다. 그 차이가 1억밖에 안 났죠. 땅값이 1억밖에 차이가 안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물만 분양한 건 한 13억에 거래된다면 토지까지 포함해서 그 분양한 거는 한 19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파트가 뭐 같이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저 하나는 개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니까 그쪽은 별도로 조합을 구성하고 이쪽은 따로 조합을 구성해서 얼마든지 집이 재건축되는 이유는 낡아서 사람이 붕괴 위험이 있거나 사람이 살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 건축물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조합을 결성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토지 임대부 그 토지를 개인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이 가지고 있거나 땅은 땅이요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 그 땅에는 공동주택밖에 못 짓는 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공동주택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지금 김 사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김 사장님의 그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나중에 그 땅의 소유권도 다 그 입주민들한테 인정해 주겠다. 아니죠. 땅의 소유권은 이 공공건데 계속 건물은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지상권은 그 사람들 거니까 예. 그 지상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상의 그 물건을 예. 다시 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그분들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지으면은 예. 딱 그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또 뛸 거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을 타는 이유가 다 그런 거고.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다시 재건축을. 그럼 땅 뒤에는 공공 그럼 아무 거기 손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공은 계속 토지 임대료만 받으면 되니까 재건축을 하기 전이나 예. 한 후에나 예. 계속 토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유주가 우리니까. 예. 그래서 지상권을 가진 예. 건물만 분양받은 분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죠. 불이익이 없는 게 아니고 이익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기존의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도 싸게 사는 데다가 나중에 재건축 이슈가 되면은 그것도 또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시세 차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면 로또 중에 로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똑같은 시민이고 예.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하겠구나 자기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일이지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강북 이 고덕동이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끌었는데 이런 강북은 아니고 여기도 강남권이죠. 그러니까 고덕동 강남이죠 그러니까. 네. 다른 데도 또 이런 토지 임대부 주택을 많이 지금 공급할 예, 그렇습니다. SH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러 군데 꽤 있어서 예. 강서구 마곡 지구를 곧 5월쯤에 예. 또 할 계획이고 예. 또 은평, 위례 또 금년 말쯤에는 서초구 예. 내년에는 강남권 이런 곳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SH가 가지고 있는 예. 공공임대주택이 약 10만 채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한 4만 가구가 재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건축 4만 가구를 하면 예. 거기서 한 10만 채 정도로 이게 탈바꿈이 되면서 예. 한 6만 개의 여분이 생기는데 예. 그중에 상당 부분을 예. 건물 분양으로 예. 추진하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는 이게 완전히 시세 차익을 없앨 수 있는 방식이라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중국하고 말씀하신 건 좀 다르고 왜냐하면 중국은 토지 임대 중국 정부 잠깐만요. 없애는 것은 잠깐만 제가 말을 마저 끝내겠습니다. 네. 중국은 그 당시 물론 모든 땅을 다 중국 공산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지만은 상하이나 북경이 왜 이렇게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비싼 이유가 뭐냐. 거의 공짜로 다 나눠졌습니다. 공짜나 비슷하게. 100년을 갖다가 거의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임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땅값이 싸게 임대를 받다 보니까는 그 가치가 건물에 갖다 붙어버렸어요. 땅에 그야말로 위치가 있는데 북경이나 상하이에 맞는 토지 임대료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무시해버리니까 그냥 그게 건물에 갖다 붙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 토지 임대는 맞지 않고 뭐 싱가포르나 뭐 뉴욕의 맨하탄의 그 배터리 파크나 이런데 마찬가지로 그 땅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시세 차익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토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럼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대로 뭐 우리가 무료로 그분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정책과는 전혀 다르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저희가 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죠. 좀 계속 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예전 경실련에 있을 때 그 늘상 주장하셨던 게 분양 원가 공개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이거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 3구만 남았잖아요. 이거는 좀
그럼 민간이고 우리 공공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민간도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경실련에서 주장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뭐 도입을 했다가 지금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분양이 아예 안 되면 그걸 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대통령이거나 제가 최종 정책 결정권자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뭐 제가 이 지방 공기업 사장이 아니,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어떻게 보시냐 이거지 그러니까. 글쎄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풀어도 내가 보기에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상 분양가 지금 평당 7,700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글쎄 뭐 7,700만 원에 분양해서 사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될까. 둔촌 주공도 그렇게 뭐 분양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출연한 건 우리 공사가 하는 정책, 서울시가 하는 정책에 또 그런 거기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제가 하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파는 것들은 이 소비자 보호 장치로 누군가가 견제를 해 주는 것이 맞다. 다만 우리 SH처럼 집을 90% 다 줘놓고 후분양을 하는 경우 그런 건 또 예외로 뭐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SH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한 17년 동안 8만 채의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후분양하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 과거에는 80% 2007년 그 제도 도입 당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80%를 지어놓고 분양을 했고 그 이후에 한 60%까지 좀 낮아졌다가 지금 제가 가서는 90%를 다 지어놓고 직접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품질이나 이런 걸 꼼꼼히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고 팔겠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지난해 발생했던 광주 아이파크 같은 사건이 붕괴 사건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붕괴가 되는 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분양받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후분양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덕강일 3단지 건물만 분양 역시 90%가 다 지어지는 한 30개월 후 그때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입주하실 분이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 지금 3억 5천 플러스 임대료 40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다든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주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느껴진다 하면 얼마든지 이 해약을 할 수 있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페널티도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지금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테니까 대기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 이제 경쟁률이 높았지만 30개월 동안 지금 청약 예금 가입해서 낸 돈 이외의 돈이 한 푼도 투입될 필요가 없고 30개월 후 한 90% 아파트를 다 지은 시점에 그때부터 이 분양대금을 입주 후 6개월 지나서까지 분할해서 내면 됩니다. 그럼 진정한 의미의 그야말로 후분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뭐 김 사장님 모신 거는 뭐 SH 지금 사장으로 해서 지금 그 분양원가 공개나 지금 추진하시는 토지임대부 뭐 그거는 제가 과거에 어쨌든 제가 그 봤던 거하고 좀 서로 좀 잘못 좀 오해라기보다는 좀 서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그 김 사장님 모시면서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원래 이제 처음에 건설회사에서 그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경실련 시민단체 들어와서 부동산 개혁에 대한 한국의 부동산이 워낙 이게 불로소득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분 때문에 좀 한번 좀 여러 가지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 불편하진 않으시죠? 글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시민들이나 예. 이 국민들께 도움되는 질문이라면 예. 제가 답변 가능한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 시내로 따지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한 22% 지금 하락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2020년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이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냥 다시 좀 올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글쎄 이제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예. 한 2017년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2017년 수준으로. 예. 왜냐하면 그 2017년 이후 5년간은 예.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린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작년 한 해 동안 22%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예. 제가 경실련에서 활동을 할 때 예.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예. 자기가 임기 말까지 예. 오른 게 17%라고 그랬어요. 5년 동안 오른 게 17%인데 어떻게 또 지난 1년 동안 떨어진 게 22%인지 예. 저는 지금 그런 통계들을 예. 믿지를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경실련에서 우리가 자체 통계를 내서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한 5억에서 11억으로 100% 이상 올랐습니다. 예. 2배 이상. 근데 공시가격만 86%가 올랐고 근데 국토부나 이 정부에서는 17% 올랐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아파트 값이 17% 올랐는데 10억짜리가 12억 됐는데 공시가격을 8억 올리고 이렇게 엉터리 통계나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지금 한 22% 떨어졌는데 그보다 지금 한 2017년 수준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 그런 그렇죠. 게 이제 그 철학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뭐 SH공사 지방 공기업 서울이 워낙 뭐 지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지만은 공기업 사장이시니까는 지방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중앙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그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의 지금 정책,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좀 오늘도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 다 풀었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거를 보면은 집값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빚내서 집 사라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이제 우리 홍사원 반장님은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 저는 뭐 그렇게 해도 예. 주변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0억을 줘도 예. 무이자로 빌려줘도 예. 집을 안 살 것 같습니다. 집값이 1억씩 떨어지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한 달에 1억씩 2억씩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무이자로 빌려준들 집을 그러니까. 과연 사겠는가.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예. 예? 그럼 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남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 예. 과연 지금은 집을 살까?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예.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책 경쟁 좀 하자. 중앙 정부가 됐든 또는 중앙 공기업이 됐든 예. 지방 공기업이 됐든 공기업들도 정책 경쟁을 해서 분양 원가도 경쟁하듯 공개하고 예. 후분양제 선분양도 경쟁하듯 하고 그렇죠. 건물 분양 방식과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예. 소비자들에게 이롭게 예. 경쟁하듯 정책을 개발해내고 예. 그다음에 그 뭐 대출이나 이런 세제도 예. 또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예. 그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래서 집이 필요하신 분 집 전세 이사가 한 10번 이상 가서 너무 힘들다 예. 하시는 분들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게도 해주고 예. 또 여러 가지 이 정책이 예. 정부에서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면 나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 이 과거 정부처럼 예. 집값을 잡을 거야 하고 대책을 내놓으면 예. 집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죠. 뭐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니까 예. 풀어도 예. 풀 때마다 집값이 오를 거야. 저렇게 하면 올라 했는데 안 오르잖아요. 예. 근데 계속 그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예. 진짜 걱정인지 괜히 걱정하는 척하는 건지 모르는 걱정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비판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잡혀. 이런 좋은 정책이 있어. 이런 걸 하는 게 더 좋아. 하는 게 제가 20년간 해온 운동입니다. 저는 20년간 대안을 제시했지 누구를 뭐 저격하거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공기업 사장이든 시민운동가든 항상 대안을 가지고 이런 방식은 어떠냐. 내가 보기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러이러하게 정치 효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던 거고 그 약속했던 걸 지난 1년 100일 동안 제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추진을 해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경실련 계실 때부터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잘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어쨌든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그 집값 한참 올랐을 때보다 한 30% 40%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22%가 내려갔다면서요. 그러니까 22% 내려갔는데 지금 이걸 갖다 대출 규제나 뭐 그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은 4%도 안 올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올라가죠 당연히. 저 같아도 안 삽니다. 다른 데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시 부동산이 언젠가 상승률 올라갈 때 이게 사류돼서 돌아오지 않겠느냐. 글쎄, 왜 풀어놓느냐 이런 규제를 지금.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풀어도 아무도 안 살 거고. 영원히 앞으로도? 예?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가도 이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이 SH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그 도입하고 물량을 그 싸고 좋은 집을 한 100년 이상 사용 가능한 아주 저렴한 주택들이 계속 나오면 경기도나 이 지방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거의 안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크게 그 투기로 이익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져서 제가 보기엔 뭐 대출이나 그런 걸로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지금 풀어놔줘도 나중에 이게 다시 살이돼서 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렇죠. 잘, 그러니까 한 가지 정책만 보고할 수는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잘 처방을 내리면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그 지방 공기업이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 부동산 전문가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까? 아까 경쟁도 좀 정책 경쟁도 얘기하셨는데 꼭 필요한 정책 뭐가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시면. 글쎄 이제 지금 뭐 이 건물 분양 방식을 물량을 좀 계획된 물량을 좀 확대해 준다든지 또는 그 다른 지방 공기업들도 우리 SH처럼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SH공사는. 그리고 LH나 뭐 이런 기관도 현재 지금 가진 재산이 얼마고 또 그 재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가격에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면 그 시장에 상당한 영향도 주고 또 시민들도 안심하고 저걸 나올 때까지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다. 저 정도 가격에 저 위치에 나오는 게 있다면 좀 기다리는 게 낫겠구나. 조금 참고 기다리자. 서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어쨌든 저는 오늘 우리 홍 반장님 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경쟁을 하겠다. 가격, 분양 원가를 통해서 가격 경쟁.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누가 더 좋은 집을 짓는지 품질 경쟁. 그다음에 우리 공사 같은 데는 집을 살 수도 없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 많으니 주거 복지 서비스 경쟁 등 다양한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경기도에만 한 20개 SH 같은 개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광역단체마다 한 개씩 있죠. 공기업이 있어요. 그 공기업 사장들이 공영방송에 나와서 자기들의 정책을 좀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경쟁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지.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 요즘 가장 핫한 게 요거는 꼭 물어봐야겠어요. 그 미분양 지금 여기 그 반값 아파트가 지금 뭐 경쟁률이 대박을 쳤지만 민간 분양은 지금 미분양 때문에 난리거든요. 이거 사달라고 하잖아요,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돈이면 사겠냐. 그렇지. 분양 원가를 당당하게 공개한 기업의 아파트 같은 경우 원가를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봐서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다 지어진 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렇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그 시민들에게 바가지 씌우려고 잔뜩 높여놓은 아파트가 안 팔린 거를 시민 돈으로 사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염치가 없는 행동이고 그런 정책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그거는 뭐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 김원동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모시고 뭐 여러 가지 뜨겁게 지금 토론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쭉 기자 생활하면서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 자리가 사람 변하게 만드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김 사장님 그렇지 않게 제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